안녕하세요.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의 민복기 관장입니다. 오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은 편견을 버리면 사람이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편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장애인에 대한 혹시 편견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편견을 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는 강의의 목차는 도입, 전개, 심화, 정리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 그림을 하나 띄웠는데요. 어,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죠. 네.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 혹은 같은 사람들, 백인, 흑인, 또 머리가 검은 머리 또는 노랑머리, 또 안경을 썼거나 안경을 벗었거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과일 모양도 있죠. 과일도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당연히 맛도 다르겠죠. 그리고 꽃들도 있는데요. 꽃의 모양, 색깔, 향기, 다 다른 그러한 사항들이죠. 자, 마지막 그림은 어, 휠체어를 타시고 마라톤을 하는 그러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장애인도 계시고 또 비장애인도 계시고 일상생활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러한 사항들은 하나의 특성이다. 백인, 흑인, 그 다음에 머리 색깔, 혹은 안경을 썼거나 벗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특히 장애인, 장애가 있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또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분도 계시다라는 하나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브레인스토밍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념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께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자, 먼저 1위는 불편하다, 불편할 거다, 장애인들이. 2위는 좀 모자라는 것 같다, 부족하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3위는 또 이런 용어도 했어요. 공포스럽다. 이렇게. 4위는 좌절, 자살, 포기. 뭐 이러한 용어가 생각이 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5위는 가난, 소외, 소수자, 부루.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생각들이라는 거죠. 네. 바로 편견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밍 방식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관념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장애의 정의. 법을 두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할 건데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이렇게. 자,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오랫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것이 장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직업재활법에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서 직업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직업 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받는 것이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것이 장애. 직업 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것이 장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장애인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네, 물론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도 절대 아닙니다. 네,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도 무척 많으시죠. 자, 앞에 그림을 보여드린 것과 같이 장애라는 것은 불편함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장애 발생률을 한번 볼까요? 자, 장애의 원인이 선천적, 후천적,
예, 이러한 어떤 비율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천성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장애가 많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고나 혹은 질병이나 고령화나 이런 걸로서 원인으로 인해서 장애 발생률이 많을 거다. 나름대로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자, 그 비율은 당연히 후천적 장애가 많을 건데 후천적 장애의 비율은 거의 90% 수준이죠. 88%. 네. 여기서 나머지 12% 정도 수준도 중간에 미상까지 빼면은 거의 어, 많은 부분들이 후천적 장애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는 교통사고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질병, 자, 질병, 교통사고, 고령화, 그 이런 순서로 장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10명 중에서 거의 5명 수준이 장애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장애인 인구가 우리나라에 267만 명 정도 되고요. 비율로는 5.39%. 예, 우리 하남시에는 현재 12,000명 정도, 약 12,0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당히 놀랍죠? 후천성 부분이 거의 90% 수준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애에 대한 호칭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부르나요?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 어떤 게 맞을까요? 다 맞다고요? 네.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 자, 이 중에서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예, 장애인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장애우는 버두자로 해서 약간의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와 어른이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장애자, 자자는 놈자자를 쓰죠. 약간의 일본의 잔재가 있다. 뭐 이런 어떤 의미로서 장애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우, 장애자. 약간의 그 시대적으로 변했어요. 한때는 장애우라고 유행이 됐다가 과거에는 장애자라고 썼죠. 근데 현재는 같은 사람 인자를 써서 똑같은 사람이다. 동등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까요? 정상인, 일반인, 비장애인. 네, 맞습니다. 바로 비장애인입니다. 비장애인. 일반인도 아니고요. 정상인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을 부를 때는 우리는 비장애인.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아주 쉽죠? 그런데 가끔씩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은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의 유형입니다. 많죠? 네. 자, 신체적 장애는 12가지가 되고요. 정신적 장애는 바로 3가지입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15가지의 유형이 되고요. 자, 신체적 장애의 장애는 12가지라고 했는데 외부 장애가 6가지, 내부 장애가 6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장애는 3가지. 자,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2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발달 장애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유형은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실 텐데요. 지체, 청각, 뇌병변, 언어, 시각, 안면 장애, 외부 장애가 되고요. 내부는 신장, 호흡기, 심장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 장애, 뇌전증 장애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는 15가지의 유형인데 선진 외국은 아까 서두에 우리나라는 5.39%가 장애로 등록이 된다 그랬는데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15% 이상 장애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 수준이지만 선진 외국은 그만큼 장애의 유형을 많이 넓혀서 그렇게 장애로 인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15가지로 요령이 있지만 앞으로 장애인복지법이 바뀌면 더 많은 부분을 장애로 인정을 해서 어떤 국가의 혜택을 드리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죠. 자, 장애 관련 부적절한 용어 가이드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실 때 부적절한 이런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장애를 앓다가 아니라 장애를 갖다. 그다음에 절름발이 혹은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런 용어들은 쓰시면 안 됩니다. 굴먹은 벙어리, 벙어리 냉가슴 앓다,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눈뜬 장님 눈먼 돈. 네, 이것은 이런 용어들은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그러한 용어들입니다. 대체 용어로 제가 여기 그 내용들을 표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대화를 할 때 서로가 듣기 좋고 부르기 좋고 만약에 장애인 분들이 들으시면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기분 나쁜 그런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장애인 등록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의 등록 절차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그 방문을 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동행정복지센터에다가 제출하시면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다가 다시 이제 서류가 가서 조사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최종 그 조사가 끝나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등록 절차. 사진 2장을 가지고 가셔야 되죠.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 등록은 권리입니다. 권리. 국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각종 혜택은 장애연금, 물론 자산조사나 중증 정도에 따라서 연금 금액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부분은 자동차 관련 세금, 취득세, 등록세, 특별소비세 이런 것들이 관면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선 비행기, 선박, 통행료 이러한 것들이 할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세금, 그 다음에 공공요금 등 약 100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여러 위원님들 주위에 장애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안내를 하시면 네,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장애인 표지, 어,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는데요. 위반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자, 이 위반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요즘은 단속원들이 단속 안 해도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찍어서 다 신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 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 부분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10만 원, 어, 표지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타지 않는 경우,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으면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위번조된 주차를 사용한 자는 과태료 200만 원.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와 번호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가 200만 원입니다. 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네. 저희들이 잘 지켜서 운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위반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어떤 공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유심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법제화 부분인데요. 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법제화가 된 것이 2018년입니다. 그래서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사업주는 교육 미수시 과태료를 부과를 받게 되는데요. 자, 바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를 받게 됩니다. 자, 교육 대상은 전체, 교육 방법은
뭐 사업주 또는 담당자가 직접 실시를 하셔도 되고 저 같은 전문 강사를 통해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교육 자료는 3년 동안 네,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장애인들도 능력에 맞게 직업 생활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체계를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생존권, 노동권,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인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로 장애인 스스로 참된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체계를 강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애인들을 채용해놓고 차별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 의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의무 고용을 해야 하고요. 의무 고용률만큼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부담금 적용은 1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이제 그 적용이 되는데요. 자, 비율이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3.6%, 3.6%를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업주는 3.1%, 예, 공공과 일반 민간이 비율이 좀 다르죠. 3.6%, 3.1%로 의무 고용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의무 고용을 위반하게 되면 그러면 바로 부담금을 현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제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자,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시설 자금융자, 보조공학기기 및 고용관리 비용 지원, 취업알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 중에 궁금한 것이 있다든가 혹은 뭐 알아보실 게 있으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다가 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고용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고용부담금은 의무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장애인들을 추가로 고용을 했다. 그렇게 되면 고용장려금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입사 일로부터 분기별로 신청을 하게 되고요. 경증 남성은 30만 원, 경증 여성은 45만 원, 그 다음에 중증 여성은 80만 원까지 예, 지원이 됩니다. 장애인들이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의무 고용률을 정해놓고 만약에 의무 고용률만큼 고용을 하지 않으면 고용 부담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고용을 하셨다. 그러면 고용 장려금을 국가에서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시설 자금을 융자를 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뭐 이것은 상세하게 볼 필요가 없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공학기기 및 고용관리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그 근무를 하시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취업알선 부분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과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이러한 제도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들을 고용을 했으면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야 쪽으로 어떤 차별을 하면 안 되느냐 부분인데요. 뭐 전 분야입니다. 고용, 그다음에 모부성 가족, 시설, 건강권, 그다음에 정신적 장애, 법률적, 재화, 교육, 뭐 전 분야에 따라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고 이 장애인들을 만약에 차별을 하게 되면 네,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들 가운데 약 90%는 비장애로 살다가 장애인이 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수치적으로 보셨죠? 정확하게는 88%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의 90% 수준이고요.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나 출산 과정의 문제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장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거다. 예, 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계단. 네, 지체장애인들이 이동을 하실 때 계단이 있으면, 네, 특히 또 휠체어 장애인들이 계단이 있으면 이동하기가 불편하죠. 계단도 불편하고 버스 타기도. 요즘 저상버스라고 해서 그런 제도가 있긴 한데, 네, 버스 타기도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병원 이용도 예,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때문에 취업하기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아서 생활고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욱더 힘든 부분은 바로 장애를 향한 편견입니다. 편견을 버리면 사람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여러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혹은 선입감 혹은 나쁜 편견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완전히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똑같은 인간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어떤 생각으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릴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한다면 네, 당연히 장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에 턱을 없애서 드려야 되고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을 고용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행복한 하남시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여러 위원님들이 있으신 거죠. 각 동에서나 우리 하남시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지역에 장애인들이나 혹은 불편한 부분이 계시다면 저희 장애인 복지관이나 혹은 행정복지센터 혹은 시청 담당 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저희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은 미사지구에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이 약 5년 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하루에 약 1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치료재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평생교육, 그리고 활동지원, 또 직업재활,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위에 혹시 장애 관련 상담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장애인 의식 개선 교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